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을 늘린 문재인 케어 때문인데요. 4월부터 일부 시행됐는데 의사들 반발이 만만치 않네요. 국민 의료비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 보험사들 배만 불릴 거라는 의료계.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요. 예. 의사협회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전면전 그러니까 좀 낯설고요. 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인데요. 예. 이제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개인과 가정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요. 네.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반발을 이렇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소통 노력도 저버린 채 강경 일변도로 나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크고요. 네. 추무진 현 의협회장께서 바로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투쟁도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원칙이 서 있어야 한다. 정부와 대화를 하면서 국민을 설득해서 의료계가 얻어야 될 것은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추무진 회장이 끈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먹히지는 않겠지만 무엇이 가장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예. 좀 시민사회인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말씀 주셨는데 의협의 전면전 선포는 정확한 근거나 문제점 진단 없는 직역 이기주의다. 이렇게 좀 규정할 정도로 사실 의사분들의 다급한 처지 이런 부분들 일견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은 대단히 높다. 결국은 의료계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우선에 놓고 예.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의사협회가 의협을 기득권자라고 비판했더라고요. 의사들이 네. 그 수익 감소를 우려한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나요? 직역 단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다른 직역 단체가 의사협회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주장인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비급여 항목이 전체로 보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 3,800개 정도가 됩니다. 예. 3,800개 정도를 전부 다 급여 체계, 건강보험 체계 내로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주로 저수가 체계였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의료인들의 어떤 치료 행위 이런 부분들을 수가를 좀 이렇게 낮게 잡아놓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을 비급여를 통해서 보존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은 법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지 병원에 따라서 대단히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네. 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급여 항목이 주로는 의사분들의 어떤 그 영리 행위를 이렇게 좀 극대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치부되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건강보험 항목 체계 내에 비급여 체계, 급여 체계 내로 들어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의사분들의 수익이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반적인 우려는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얘기를 보니까요. 재정 강화 없이 보장만 늘리면 싸구려 진료를 제공하게 되고 치료 횟수도 제한될 거다.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정 강화 대책을 말씀드리지 않은 건 아니고요. 이것은 5년간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예. 5년 동안에 약 31조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금 한 63.4% 정도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한 70%까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공약은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80%까지 올리겠다는 거였고 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역시
75%까지 올리겠다고 했던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70%라는 계획이 무리한 계획이 아니고요. 지금 OECD 평균 계획을 보면 평균 수준을 보면 한 80% 정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들은 의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충격치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면서 보장성을 강화해가는 단계적 계획들을 70%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결코 무리한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만약에 뭐 재정이 바닥나거나 정권이 바뀔 경우에 이 정책이 표류할 우려는 없을까요? 재정이 바닥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지금 네. 이 건강보험은 1년 단위로 이 재정 수급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1년 계획을 하고 1년 걷어서 쓰고 또 그중에 남은 부분은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적립금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킵해두고 있는 건데요. 그 예. 적립금이 지금 한 21조 정도 쌓여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한 절반 정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이런 비용으로 지출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쭉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과 편익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내걸었던 대선 공통 공약이기 때문에 네. 재정이 파탈날 일은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계속 확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속 가능한 정책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 의료계는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의료계와 논의는 충분히 된 건가요? 그 말씀을 주시면 저는 좀 대단히 서운한데요. 예.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완전히 사실이 좀 사실관계가 다른 게 예. 이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그리고 하복부 초음파에 대한 초음파에 대한 논의는 2015년도부터 수립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수립이 되냐면 초음파 검사가 2017년도 그 의료비 기준으로 보면 한 1조 4천억 정도 된다. 예.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것이어서요. 근데 이제 규모가 가장 큰데 또 이 항목에 대한 이 비용을 보면은 네. 완전히 천차만별인데요. 초음파 검사 207개 중에 이제 비급여 항목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심평원에서 예. 올해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간 담낭 등 초음파 검사비, 그러니까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가 적게는 10,000원에서 250,000원까지 이렇게 되어 25배 정도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알고 계시는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5,000원에서 50만원까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불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국민들로부터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이고요. 그래서 예. 2015년도에 수립한 2014년, 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서부터 네. 2016년 6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2017년에 7월에 보고 등을 통해서 예. 해당 조치를 통해서 이미 국민들에게 쭉 약속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의료계가 공동으로 이제 초음파 보험 가격을 2016년도에 만들었고요. 네. 보험 기준을 설립하는 걸 2018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 비대위 위원하고 비대위 추천 전문학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예. 1월부터 4차례 정도 운영을 해가지고요. 네.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전혀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전 대단히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불쾌한 일이고요. 네. 논의에 충분히 참여해놓고도 5일 전에, 불과 5일 전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 네. 파업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논의에 참여해서 안전판들은 마련해놓고 예. 또 다른 요구를 하기 위한 그런 투쟁 전술 일환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까지 들어서 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부터 상복부 초음파에도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문재인 케어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 상복부 초음파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누구죠? 꽤 많으시죠? 한 전국적으로 보면 300만 명이 넘어요. 한 307만 명 정도 되는데요. 상복부는 이제 아시다시피 배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네.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이 질환자 또는 의심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복부 초음파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르면 올 하반기 정도에는 하복부 초음파, 그러니까 신장,
자궁질환 등에 대한 초음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기준의 의료비 기준으로 보면 1조 4천억 정도로 초음파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가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안심하고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한 2,400억 정도의 별도의 재정이 필요한 이런 계획이어서 네. 국민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정말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병원과 상급 병원과 이 종합병원에서 비용이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좀 표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네. 이런 이 고가의 의료 기기를 이용을 해서 본인의 건강들을 체크하고 싶다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부분들이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문재인 케어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네. 국민과 정부로서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의료계 불만에는 수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인데 의료계는 원가 이하 수가를 즉시 정상화하라는 주장이거든요. 수가 문제 어떻게 보세요?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말씀 주시는 부분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낮은 수가, 저수가 구조를 통해서 지금까지 건강보험 체계가 유지가 되었고, 그것을 수익을 보존하는 수단으로서 비급여 항목을 늘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 반복이 악순환인데요. 그것은 또다시 환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이런 과정들이 악순환되는 반복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미 그런 이 원가 이하의 수가 체계, 의료계에 따르면 원가의 한 7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는 건데요. 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있고, 그래서 이런 수가 체계 개선을 위해서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10차례 정도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예.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정 수가를 위해서 꾸준히 소통과 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때 합의된 내용들을 정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수가부터 개선을 하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들을 쭉 해왔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여 차례 이상 논의를 해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의사들의 수가 체계가 낮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차분하게 동시적으로 토론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의사들한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한 법안도 즉각 철회하라는 게 의료계 주장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저는 좀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미 2013년도에 헌재 결정으로 청력 검사기, 안압 측정기, 자동환 굴절 검사기, 체극 등 현미경, 자동시야 측정기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허용을 했어요. 예. 그리고 엑스레이, 초음파 진단기, 혈액 검사기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허락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예.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인재근 의원님이나 김명웅 의원님 이런 분들이 한쪽을 편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직역 간의 갈등으로 몇 년째 소모적인 논쟁을 진행하고 있어서 복지부가 좀 책임 있게 개입해서 토론을 진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 의정협의체가 한 차례 정도 가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작년 11월 달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위원인데요. 네. 법안소위에서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심사 보류를 결정을 했고, 의료계하고 한의계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료 기기 사용 문제를 협의해라라고 결정을 해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네. 즉각 처리하라, 이런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처리할 법안이 없습니다. 실제화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역시 저는 충분하게 의료계와 한의계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소통해 나가면서 네.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 그것이 건강보험의 어떤 실행을 유보시키는 그런 조건으로 등장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료계는 당장 이달 말 집단 휴진, 총궐기 대회 등 집단 행동을 예고했는데요. 이게 현실이 되면 국민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의료계하고
병원협회 그리고 이제 복지부가 한 10여 차례 토론들을 쭉 진행해 왔고요. 뭐 10번으로 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100번 이상 토론을 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입니다. 예. 직역단체들의 의견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는 건 역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 건강과 우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누구도 국민 건강에 위해되는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 때는 저는 매서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정부도 국민도 이 의료계도 그리고 국회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놓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네. 그 큰 시대적 흐름에 서로가 공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부 다 급여체계, 건강보험 체계 내로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주로 저수가 체계였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의료인들의 어떤 치료 행위 이런 부분들을 수가를 좀 이렇게 낮게 잡아놓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을 비급여를 통해서 보존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은 법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얼마를 받든지 병원에 따라서 대단히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네. 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비급여 항목이 주로는 의사분들의 어떤 그 영리 행위를 이렇게 좀 극대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치부되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건강보험 항목 체계 내에 비급여 체계, 급여 체계 내로 들어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의사분들의 수익이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반적인 우려는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얘기를 보니까요. 재정 강화 없이 보장만 늘리면 싸구려 진료를 제공하게 되고 치료 횟수도 제한될 거다,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강화 대책을 말씀드리지 않은 건 아니고요. 이것은 5년간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예. 5년 동안에 약 31조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감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원칙이 서 있어야 한다. 정부와 대화를 하면서 국민을 설득해서 의료계가 얻어야 될 것은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추무진 회장이 끈이 네.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먹히지는 않겠지만 무엇이 가장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예. 좀 시민사회인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말씀 주셨는데, 의협의 전면전 선포는 정확한 근거나 문제점 진단 없는 직역 이기주의다, 이렇게 좀 규정할 정도로, 사실 의사분들의 다급한 처지 이런 부분들 일견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은 대단히 높다. 결국은 의료계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우선에 놓고 예.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의사협회가 의협을 기득권자라고 비판했더라고요. 의사들이 네. 그 수익 감소를 우려한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나요? 직업 단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다른 직업 단체가 의사협회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주장인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비급여 항목이 전체로 보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 3,800개 정도가 됩니다. 예. 3,800개 정도를 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금 한 63.4% 정도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한 70%까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공약은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80%까지 올리겠다는 거였고, 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역시 75%까지 올리겠다고 했던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70%라는 계획이 무리한 계획이 아니고요. 지금 OECD 평균 계획을 보면, 평균 수준을 보면 한 80% 정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들은 의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충격치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면서 보장성을 강화해가는 단계적 계획들을 70%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결코 무리한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만약에 뭐 재정이 바닥나거나 정권이 바뀔 경우에 이 정책이 표류할 우려는 없을까요?
재정이 바닥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지금 네. 이 건강보험은 1년 단위로 이 재정 수급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1년 계획을 하고 1년 걷어서 쓰고 또 그중에 남은 부분은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적립금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킵해두고 있는 건데요. 그 예. 적립금이 지금 한 21조 정도 쌓여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한 절반 정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이런 비용으로 지출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쭉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과 편익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내걸었던 대선 공통 공약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날 일은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계속 확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속 가능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 의료계는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의료계와 논의는 충분히 된 건가요? 그 말씀을 주시면 저는 좀 대단히 서운한데요. 예.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완전히 사실관계가 다른 게 예. 이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그리고 하복부 초음파에 대한 논의는 2015년도부터 수립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수립이 되냐면 초음파 검사가 2017년도 그 의료비 기준으로 보면 한 1조 4천억 정도 된다. 예.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것이어서요. 근데 이제 규모가 가장 큰데 또 이 항목에 대한 이 비용을 보면은 네. 완전히 천차만별인데요. 초음파 검사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을 늘린 문재인 케어 때문인데요. 4월부터 일부 시행됐는데 의사들 반발이 만만치 않네요. 국민 의료비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 보험사들 배만 불릴 거라는 의료계.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요. 예. 의사협회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전면전 그러니까 좀 낯설고요. 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인데요. 예. 이제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개인과 가정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요. 네.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반발을 이렇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소통 노력도 저버린 채 강경 일변도로 나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크고요. 네. 추무진 현 의협회장께서 바로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투쟁도 국민